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물리전공 교수 유종희입니다. 입자물리를 하고 있고요. 심화해서 하고 있는 분야는 입자 천체물리, 천체보다는 입자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중성미자라는 입자를 주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주의 암흑물질을 탐색하는 연구, 이렇게 두 분야를 좀 더 심화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성미자는 그러니까 원자 내에 있는 핵자가 핵이 붕괴되거나 또는 핵이 융합될 때, 그때 주로 발생하는 입자입니다. 우주 초기에도 많이 생성이 됐고요. 핵융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태양 속이죠. 그래서 태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중성미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성돼서 새끼손톱이 한 1cm 제곱 정도 되는데 그 사이로 700억 개씩 지나갑니다. 초당 700억 개씩. 근데 우리가 못 느끼죠. 일반 물질, 우리는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물질하고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입자가 처음에 1930년도에 예측이 되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할까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1950년대에 이게 발견이 되고 지금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냐면 이걸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로가 굉장히 많은데 핵이 분열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중성미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를 활용해서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실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중성미자가 국내에서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자고요. 암흑물질은 중성미자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데 우리가 천체 관측을 해보면 우리 은하나 다른 은하들의 회전하는 커브를 그 곡선을 잘 보면 그 속도가 원래는 멀리 가면 갈수록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멀리 가더라도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력이 은하를 붙잡고 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난 한 70년 가까이를 찾아 헤맸는데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 중에는 이런 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입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암흑물질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통해서 그거를 탐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는 암흑물질이 중력에만 작용하는지 아니면 우리 일반 물질하고 다른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밝혀내기 위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요. 좀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일본에 있는 슈퍼 카미오칸데라고 하는 거대 검출기를 개량을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2주에 한 번씩 일본을 방문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발 전에 이제 일본인 친구한테 비행기 타고 언제 도야마에 도착하니까 태워달라 이렇게 연락을 해놓고 출발을 해서 이제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나 왔는데 너 어디 갔냐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가 지금 내려오지는 못하겠고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친구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뭐 슈퍼 K is gone, 슈퍼 K is gone 그렇게 얘기를 해서 멀쩡한 검출기가 어디를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그 검출기가 사실은 물을 채워가는 과정 중에 제일 밑에 있던 광 센서 하나가 깨지면서 전체 3만 톤에 달하는 물의 하중이 그 센서에 쏠리면서 하나에 3,000불인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비싼 광 센서였는데 그 7,000개가 12초 만에 전부 깨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침착하게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될까 그런 거를 논의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사실은 좀 많이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다시 학교에 나왔죠. 나와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원래는 이렇게 노크를 똑똑하고 바로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던 분이었는데 문을 빼꼼 이렇게 열어보시더니 별일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소식을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자기 학생이 지금 일본에 갔는데 그날 그렇게 붕괴된 걸 보고 이 학생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그러고서 아마 굉장히 긴장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나는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나는 비행기 안에 있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슈가 뭐였냐면 중성미자가 섞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예요. 전자, 뮤온, 타우 이렇게 세 종류의 중성미자가 섞여 있다가 모양이 바뀌어요. 계속 다른 놈으로 이렇게 자꾸 변신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때 발견했을 때요. 그렇다면 이 섞이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세 종류가 과연 어떤 비율로 섞여 가지고 어떻게 변신하는지 그거를 전부 측정해야 되는 게 과제로 남아 있었고, 이 변신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그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은 각각의 섞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전부 다 정확하게 측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 30년간 거의 완료가 될 정도로 대단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섞임 변수 중에 가장 작은 변수를 우리나라에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입자 물리나 입자 천체 물리 쪽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셈이죠. 이 중성미자의 섞임을 정밀하게 측정을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 그러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왜 물질하고 반물질이 애초에 물질만 조금 더 생겨나고 반물질은 죄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을 중성미자가 가지고 있어요. 물질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물질이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반물질은 물질하고 전하가 다른 입자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게 1930년대에 우주 입자들을 관측하면서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휘는 입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우주 입자 중에는 그렇게 반물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물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존재하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주 초기에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케이오스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물질하고 반물질이 혼합이 돼 있어서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던 것이 우주가 갑자기 팽창을 하면서 물질, 반물질들이 이렇게 식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물질하고 반물질이 만나면 사라져버려요. 에너지 형태로. 예를 들면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라져버리는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뭔가가 잘못됐어요. 반물질보다 물질이 살짝 더 많이 생겨요. 10억 분의 1만큼. 그게 우리예요. 물질로 된 우리. 반물질하고 물질이 똑같이 생겨났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흔히 이제 사람들이 중성미자가 우주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의 실험들이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그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그걸 정밀 측정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실험 중에 하나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밝혀내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원자로 근처에다가 중성미자 검출기들을 배치해 놨는데, 원자로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다 차폐가 되는데 중성미자만 차폐되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검출기를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원자로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불안정한지 안정한지를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뭐 300m, 1km 떨어진 데서도 그거를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용도로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아주 먼 미래에는 중성미자를 통신에도 쓸 거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달 뒤에 있는 누군가랑 통신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모르스부호로 중성미자 빔을 쏘면 달 뒤에 있는 중성미자 검출기가 그거를 검출할 수 있어요. 빛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중성미자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중성미자 빔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탐험을 제가 하고 있는 거가 실제로 탐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미 생활을 하는데 누가 월급도 주고 연구비도 대주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게이머인데 게임을 좋아한다? 뭐 그러면은 금상첨화잖아요. 저는 이게 재밌고 오늘은 뭐를 할까? 내일은 이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취미가 아니면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울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뭐 하다가 실증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이라서 하다가 이건 아닌가 싶다 하면 포기도 굉장히 빨라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아마 다른 데서는 fast failure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안 될 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그렇지만 될 것 같으면 계속 집중을 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fast failure라는 게 자기가 실패했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좌절을 한다든지 그거보다는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빨리 접고 되는 것 쪽으로 몰고 가든지 하는 방법을 학생들도 깨우쳤으면 좋겠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전하는 데서는 실패는 고정상수다. 그거를 실패했다고 해서 굳이 좌절할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안 되는 걸 알았다라는 게 중요하고, 과연 이게 정말로 안 되는 거냐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빨리 좌절하는 것은 좌절하는 그 자체가 실패가 되겠죠.